꿀을 이렇게 먹고 입이 헐고 간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꿀을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꿀은 항산화 성분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항염증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꿀은 예로부터 자연의 귀한 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꽃의 꿀을 모아 만드는 천연 감미료인 꿀은 단순한 단맛 이상의 여러 건강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꿀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먼저 꿀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과 첫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에는 프로폴리스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꿀에 함유된 다양한 효소와 항산화 성분들이 이러한 면역력 저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두 숟가락의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꿀을 따뜻한 차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과 둘째,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의 효소와 당류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위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꿀과 같이 소화를 돕는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시스템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꿀의 놀라운 효과 셋째, 기침과 목감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목감기와 기침을 달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꿀의 점성 있는 특성이 목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꿀이 일부 기침약만큼 효과적으로 기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감기에 더 취약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런 때 꿀을 레몬과 함께 따뜻한 차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꿀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중독 위험이 있어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꿀의 놀라운 효과 넷째, 피부 건강과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항균, 항염 특성이 있어 피부 건강과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과산화수소와 다양한 효소들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상처 주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능력이 저하되고 상처 치유가 느려지는데 꿀을 외용제로 사용하거나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상처나 피부 질환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의 놀라운 효과 다섯째,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를 늦추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하고 항산화 방어 체계가 약해지는데 꿀과 같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꿀에 함유된 당분도 고려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도 특정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꿀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째, 꿀과 뜨거운 물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선호하시는데 사실 이는 꿀의 영양소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꿀에는 열에 민감한 효소와 비타민이 풍부한데 섭씨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면 이러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단순한 당분으로만 기능하게 되어
영양학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꿀의 디아스타제 같은 소화 효소와 글루코스, 산화 효소 같은 물질은 고온에서 쉽게 변성되어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꿀의 소화 촉진 효과나 항균 작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꿀을 섭취할 때는 따뜻한 물미지근한 정도, 약 35에서 40도 이하이나 상온의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더 좋습니다. 따라서 꿀차를 만들 때는 물을 끓인 후 약간 식혀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꿀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라벤더 티나 카모마일 티와 같은 허브차를 우려낸 후 약간 식혔을 때 꿀을 첨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둘째, 꿀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의 조합입니다. 꿀은 기본적으로 과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된 당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미 빵, 떡, 과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섭취한 상태에서 꿀을 추가로 많이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위험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당뇨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과 꿀을 함께 과다 섭취하면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꿀을 섭취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빵과 잼을 먹은 후에 꿀을 듬뿍 넣은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계란, 두부가 함께 소량의 꿀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셋째, 꿀과 약물의 부적절한 병용입니다. 꿀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제, 항응고제, 특정 항생제와 함께 다량의 꿀을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 꿀의 당분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일부 종류의 꿀이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꿀의 항균 특성이 일부 항생제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 특히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들은 꿀 섭취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복용 시간과 꿀 섭취 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다는 최고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째, 꿀과 레몬의 조합입니다. 꿀과 레몬의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민간요법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꿀의 항균 및 항염 특성과 함께 작용하면 감기나 목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데, 꿀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이 꿀의 단맛을 중화시켜 맛의 균형을 맞추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꿀 레몬 차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끓인 후 약간 식히고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은 다음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이 차를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하루 2에서 3번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궁합 둘째, 꿀과 계피의 조합입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은 오래전부터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온 조합으로 혈당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에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꿀의 당분이 혈액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의 항산화 성분과 꿀의 항염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만성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 중년 이후에 이러한 조합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 계피 혼합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숟가락에 꿀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아침에 공복에 섭취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또는 통 계피 스틱을 물에 우려낸 후 약간 식혀서 꿀을 넣고 마셔도 좋습니다. 단, 계피도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셋째, 꿀과 요구르트의 조합입니다.
꿀과 요구르트의 조합은 장 건강과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과 풍부하고 꿀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의 시너지 효과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과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꿀과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의 단백질과 칼슘은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도 중요한 영양소로 꿀의 탄수화물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 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 먹으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면 영양가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좋으며 소화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꿀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진짜 꿀을 선택하세요. 시중에는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되거나 설탕 시럽이 첨가된 저품질 꿀도 많이 판매됩니다. 건강상 이 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순수한 천연 꿀, 특히 생꿀 또는 비가열 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꿀은 영양소와 효소가 더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꿀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점도와 결정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연 꿀은 시간이 지나면 보통 결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지 양봉가나 믿을 수 있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품질의 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꿀은 건강에 좋지만 여전히 당분이 높은 식품입니다.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충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1에서 2 큰 숟가락 20에서 30g 정도의 꿀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더욱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꿀을 다른 당분 섭취와 함께 고려하여 전체 당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빈속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빈속에 꿀을 섭취하면 꿀의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소화 시스템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꿀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에 꿀과 레몬을 타서 마시는 것은 소화를 촉진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특히 변비가 있거나 소화가 느린 노년층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종류의 꿀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세요. 꿀은 벌이 방문하는 꽃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 꿀, 밤꿀, 차파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색상, 맛, 영양 성분이 다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꿀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면 더 넓은 범위의 영양소와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한 색의 꿀아카시아 꿀 등은 맛이 순하고 항균 작용이 있어 목감기에 좋을 수 있고, 어두운 색의 꿀밤꿀, 메뉴카 꿀 등은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좋을 수 있습니다. 계절과 목적에 맞게 다양한 꿀을 활용해 보세요. 다섯째, 꿀을 보관할 때는 적절한 용기와 장소를 선택하세요. 꿀은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 물질이 꿀로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꿀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냉장 보관하면 더 빨리 결정화될 수 있습니다. 자연 꿀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화 하얗게 굳는 현상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품질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정화된 꿀을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고 싶다면 뜨거운 물에 담근 이중 냄비에 꿀 용기를 넣어 부드럽게 가열하면 됩니다. 단,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의하세요.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여전히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꿀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꿀의 당분은 과당과 포도당 형태로 되어 있어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약간 낮지만 여전히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어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경우 꿀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꿀을 섭취한다면 소량으로 시작하고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주지 마세요.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영아 보툴리누스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과 더 큰 아이들의 소화 시스템은 이러한 포자를 처리할 수 있지만 1세 미만의 영아는 아직 소화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하세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꿀이나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꿀을 섭취한 후 두드러기, 가려움, 부종, 호흡 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경미한 것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벌 제품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꿀에도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꿀을 섭취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꿀을 시도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주의하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꿀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제, 항응고제, 특정 항생제, 면역 억제제 등과 함께 다량의 꿀을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에 포함된 일부 효소는 간에서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노년층은 꿀 섭취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과 꿀 섭취 시간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도 상호작용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충치와 구강 건강에 주의하세요. 꿀은 점성이 있고 당분이 높아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꿀을 섭취한 후 양치를 하지 않고 자면 충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꿀을 섭취한 후에는 가능한 한물로 입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은 종종 구강 건조증이나 잇몸 질환이 있어 충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꿀을 포함한 당분이 높은 식품 섭취 후 구강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꿀을 활용한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꿀 생강차입니다. 재료로는 생강 한 쪽약 3cm, 물 1컵, 꿀 1큰술, 레몬 반쪽 선택사항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거나 강판에 갈아줍니다. 물을 냄비에 끓인 후 생강을 넣고 약 5에서 10분간 더 끓입니다. 불을 끄고 약간 식힌 후 약 40도 이하로 꿀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원한다면 레몬즙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 차는 특히 환절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어 목감기나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꿀의 항균 특성과 함께 면역력 지원에 좋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를 돕는 꿀 요구르트 디저트입니다. 재료로는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1큰술, 삶은 고구마 반개, 견과류 1숟가락 잘게 썬 것, 계피가루 약간이 필요합니다. 삶은 고구마는 으깨거나 작게 썰어둡니다. 볼에 요구르트를 담고 꿀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으깬 고구마를 넣고 가볍게 섞은 후 위에 견과류를 뿌리고 계피가루를 약간 뿌려 완성합니다. 이 디저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꿀의 조합으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도 영양을 더해주어 균형 잡힌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 건강에 좋은 꿀 아보카도 스무디입니다. 재료로는 잘 익은 아보카도 반개, 바나나 반개, 플레인 요구르트 반 컵, 꿀 1티스푼, 물 반 컵이 필요합니다. 아보카도와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매끄러워질 때까지 갈아줍니다. 필요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하여 원하는 농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무디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 바나나의 칼륨, 요구르트의 단백질, 꿀의 항산화 성분이 모두 어우러져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피부나 영양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의 다양한 효능과 최악의 궁합, 최고의 궁합,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꿀은 면역력 강화, 소화 건강 증진, 기침과 목감기 완화, 피부 건강,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는 훌륭한 자연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 건강이 저하되는데 꿀과 같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을 뜨거운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탄수화물과 과다 섭취하거나 약물과 부적절하게 병용하는 것은 피하고 대신 레몬, 계피,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진짜 꿀을 선택하고 적정량을 섭취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꿀 섭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자연의 선물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로 섭취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운동, 적절한 수면과 함께 꿀을 즐겨보세요.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이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